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오늘도 최고의 군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우리 주식시장은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하듯이 정말 역사적인 매수의 기회일까요? 세 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성웅 이사께서는 아니다, X. 하창한 본부장과 김지훈 대표께서는 세모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아직 섣불리 매수의 기회가 왔다. 이제는 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성웅 이사께서는 왜 아직 우려감이 좀 더 있다라고 할까요? X의 의견을 주신 겁니까? 지금 국면에서 가장 어리석은 게 지수 바닥이 얼마다라고 하면서 대응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뭘까요? 지금 뭐 어디까지 내려간다, 뭐 삼성전자 5만 전자를 본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번에 방송부터 제가 언급이 들었는데 갈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시그널에 보고 있는 그 부분이 뭔지 점검을 해갈 필요가 있겠고, 그게 과거에는 어떻게 반등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어떻게 대입할 수 있고 뭘 바라봐야 될지 그런 걸 말씀드릴게요. X의 저의 매매 기준, 시장을 보는 기준에서 X의 이유입니다. 자, 일단은 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신용잔고가 아직 10조대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9조 3천억 원입니다. 자,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죠. 신용이 그 역사적으로 뭐 최근 올해 그 최소치로 줄어들었다는데 거래소 기준으로는 한 9조, 코스닥 기준으로는 8조대가 되면은 일단은 그 신용의 1차적인 바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용 잔고 신규 상환치를 다 저희가 발라내 보면은 그 정도 부분이 일단은 1차적인 바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요 잔고를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렇다고 하면은 자, 어떤 시점에서 반등의 가능성이 있냐, 또 역사적으로 저희가 돌려봐야죠. 자, 나스닥 월봉이고요. 이게 나스닥 52 기준으로 월봉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그 코로나 시즌이라든지 과거 시즌 같은 경우 대부분 그 52 라인을 깨지는 않고 반등이 나왔었고요. 지금 이 라인 정도까지 하락을 해 있는데 한 300포인트가 남았겠죠. 근데 이거를 찍고 바닥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지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일단은 기술적인 측면이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나스닥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하락 자체가 지금 뭐 금리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성장 부분에서 영향을 미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직격탄을 맞는 그 나스닥을 보여드린 거고, 이게 턴을 하는 거, 즉 52 기준으로 월봉 기준으로 지지를 하는 거를 확인하고 기술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바닥의 형성 자체는 코스닥 기준으로 외국인이 데일리로 2천억 원을 종가까지 사줄 때 단기 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보는 그 기술적인 지표, 수급적인 지표, 그러한 부분 어느 것도 하나 지금 바닥에 대한 징후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바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턴을 하는 그 기술적인 부분 또는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때 시장은 돌릴 수 있을 겁니다. 급하게 주식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지수 오늘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저희 기준에 따라서 그거를 대입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안 서두르셔도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섣불리 바닥이 왔다고 말하지 않겠다. 지금 저가라고 생각하고 사지 않는 게 좋겠다.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하창한 본부장과 김지훈 대표께서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세모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네, 뭐 저번에도 좀 같은 이벤트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저번에도 신용에 대한 이런 반대 매매 부분을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수치적인 부분은 사실 지금상 의미가 없다라고도 저번에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과거에 이제 저가 부분까지 왔다라는 거는 이미 좀 유의미한 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때와 지금 시장은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을 짓누르는 주 요인 자체가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서 이제 그 가치를 다시 높이기 위한 금리 인상과 이제 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계속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결국엔 또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이 사실 싸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더 싼 시장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자체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에 이제 앞두고 있는 금통위에서 얼마나 뭐 빅스텝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데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난지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FOMC에서도 뭐 자이언트 스텝이 좀 이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강한 기조를 유지를 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끝나서 다행이지 막판에는 빅 원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100bp 올리는 거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시점에서 이 우리의 시장을 짓누르고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발생이 되는 요인들이 전혀 해소가 안 된 상황이고, 지금 이제 각국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그 지금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각국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강달러 기조가 또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봐야 되고, 지금 또 이 원달러 환율 자체도 1,300원을 넘어서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도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더 발생이 될 수 있고, 이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또 돌파가 가능하다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추가로 좀 첨언드리자면은 코스피 지수 차트로 보더라도 전혀 지금 하락세가 멈출 만한 시그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선 자체도 지금 캔들 자체가 뚫어 올라오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바닥을 논하기에는, 내리는 칼날일 땐 사실 우리가 바닥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야 이게 그게 바닥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첨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나이다 님께서도 맞아요. 지금 추천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셨고, 또 김속슬님께서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바닥 근처에 왔다고 봅니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만약에 매수 사인이 온다면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보시는 저희가 꼭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그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이 참 좋아요.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카카오 게임주 오늘 보셨습니까?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과 낙폭이 상당히 컸다는 것 때문에 카카오 게임주가 장중에 상승폭 계속 키우면서 14%의 플러스로 57,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 게임주들도 같이 볼까요? 오늘 그 펄어비스를 비롯해서 크래프톤 등 게임주들이 모두 매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낙폭 과대 구간일지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게임주들 함께 카카오 게임즈를 필두로 보시죠. 이성웅 이사, 세모, 하창원 본부장과 김지훈 대표께서는 5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작 우마무스메가 출시가 됐다고 하죠. 출시 10시간 만에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김지훈 대표님, 혹시 우마무스메가 어떤 게임입니까? 이거 시장 질문 안 하셔서 당황했고, 그 우마무스메 보니까 그 말에다가 사람을 의인화해서 여성 캐릭터화 해가지고 이제 스포츠 그 일종의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보니까 1분기에 매출 그러니까 그 1일 매출을 예상한 거는 증권사에서 한 7억에서 10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지금 그 초과하는 달성, 그러니까 30억, 일매출 30억 달성하고, 그다음에 인기에서도 그 iOS 기준으로 1위를 달성한 그 부분이 좀 강하게 오늘 그 모멘텀이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날 그 공매도하고 이 게임이 일부 유저들 사이에서 별로 인기가 없을 거다, 재미가 없을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 부분이 과도하게 반응돼서 그에 따른 또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게임 자체를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원래 리니지가 나왔을 때 모바일 기준으로 원래 달성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11시간 만에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상당히 기대감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우마무스의 앱스토어 매출이 20억대, 그러니까 아까 30억 초반에 나왔는데 그게 하반기에 10억대로 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매출의 안정성은 굉장히 매니아층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안정성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
카카오 게임즈도 계속적으로 그 자회사 엑셀 게임즈의 신작 모멘텀이 하반기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좀 단기 낙폭 가대라고 보고 있지만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10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는 굉장히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게임주들 전부 다 같이 나락으로 빠질 때도 있었는데 이제 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카카오 게임즈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주들도 이제 신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사둬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카카오 게임즈를 필두로 한 이 게임주들의 상승이 유의미한 것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서도요, 호평이 나왔어요. 다올투자증권에서 그냥 바이도 아니고 스트롱 바이의 바이 중에서도 가장 강한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목표가는 83,000원으로 유지했는데 이 신작인 우마무스메 출시하고 11시간 만에 매출 1위를 기록했는데 이게 리니지 W보다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리니지는 14시간 만에 1위를 기록했는데 우마무스메는 11시간 만이라면서 하루 매출이 30억 원인데 이게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고 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게임주 9월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지.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워낙 바쁘셔서 뭐 게임할 시간 있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게임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도 시간을 쪼개서 하고 있고요. 사실 게임 섹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게임주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드리는 부분에서는 좀 상당 부분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로 올랐었던 부분은 충분히 다 차익이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게임. 네, 맞습니다. 네, 저거고요. 네. 어떤 느낌인지. 네. 네, 근데 느낌 오네요. 네, 저런 게임이 사실 생각보다 뭔지 알아요. 네, 뭔지 팬층이 많은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예. 그 일부 매니아들, 소위 그렇죠. 오타쿠들을 위한. 그렇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저런 게임을 해보시면은 이상하게 좀 재밌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화 영화 같은데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예. 어쨌든 이 게임주에서 이제 다시 과거로 회귀했다라고 친다면 이 기존의 게임 이제 신작이 나와서 이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에서 이제 블락을 하나 쌓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반기에 또 추가 신작들이 있다 보니까 추가 블럭들이 또 어떻게 쌓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특성상 처음에 이제 매출이 좀 강하게 올라갔다가 점진적으로 하락세로 가는데 그런 것들 이제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로 좀 만회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처음에 고가를 찍고 그 이후부터 이제 약간의 평균치를 좀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 게임 섹터는 특히나 이제 신기록을 기록하는 거에 좀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로 좀 봤을 때 그래서 리니지 W보다도 빨리 했다라는 건 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고 워낙 좀 많이 눌렸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게임 섹터를 또 추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성수기에 이제 진입을 하죠. 그래서 그렇죠. 성수기에 진입을 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점점 강해지고 사실 저는 최근에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뭔가 소비를 할 때 가격이 너무 많이 높아져서 좀 부담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걸로 보게 됐을 때 분명 외부 활동도 하긴 하겠지만 이런 게임이나 이런 쪽에 대한 소비도 분명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게 돼서 그런 인플레이션 약간 해지 관점으로도 게임 섹터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동그라미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 게임주 중에서 그럼 뭐가 제일 매력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NC 소프트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펄어비스, 펄어비스. 네, 펄어비스와 도깨비. 네, 그렇죠. 도깨비도 도깨비. 있고 조금 이 검은 사막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인기 좋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봐게 됐을 때 펄어비스 쪽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예, 네, 맞아요. 카카오 게임즈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게임주들에 대한 얘기가 안 좋게 얘기 나왔을 때 오히려 저기 앞에 8시 방송에서 일발장전에서 펄어비스 말씀드리곤 했었거든요. 네. 살 때다. 네. 네, 그 도깨비를 비롯해서 그 중국 출시한 검은 사막 같은 그쵸, 경우에도 네. 사실 이제 슬슬 인기를 끌 거라면서 게임주 얘기를 너무 빨리 했나 싶었는데 이제 정말 네. 좀 저점에서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우마무스메 영상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스메가 딸 여자 뜻이거든요. 네. 네. 우마무스메 맞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성들 입장에서 야 이건 남성 위주의 일본 분들이 좋아하는 네. 그런 게임이 아닌가. 네. 약간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매니아층이 선호할 수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뭐 히트를 치는 면도 있는 것 예. 같은데요. 숫자만 한번 볼게요. 자, 일매출
지금 뭐 지속되는 게 한 10억 정도 가정하면 600억 이익이 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현재 주가 기준 뭐 시총으로 환산 안 드리고 제가 미리 봤으니까 정확하게 주가로는 한 6만 2천 원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고요. 유지된다고 하는 가정하에 그다음에 그 41만 주의 공매 물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가가 뭐 통상적으로 10% 더 상승한다고 하면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거는 그 이 공매도 물량이 줄어드는지 여부를 같이 수급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측면에서 뭐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초반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일매출 같은 경우가 고점을 찍고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한 그 며칠간은 확인하고 진입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는 판단으로 세모를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유 주식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펄어비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게임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의견을 이제 슬슬 볼 때가 아닌가라고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 카카오 게임즈 얘기를 했는데 하창한 본부장께서 특히 자, 하반기 노리고 지금 괜찮은 시점인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은 또 저희 거의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거의 매일 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받는 비료주 이른바 인플레이션 관련 주식 보겠습니다. 누보, 신성홀딩스를 필두로 한 오늘 비료주들이 또 좋고요. 인플레이션과 함께 가면 곡물주들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 누보가 3,060원, 25%의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 또 이 곡물과 비료 주식 하창한 본부장께서 연초부터 계속 강조해 오셨죠. 근데 또 이게 테마라서 네.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지도 못했고 아마 어떻게 투자들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끊이지 않고 있어서 지금도 매수 가능할지 한번 정유주 얘기도 같이 해보죠. 네. 세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성우 이사께서는 세모, 하창한 본부장 변함없는 O. 자, 김지훈 대표 X를 주셨습니다. 김지훈 대표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이쪽 비료 쪽보다는 그런 대체로 할 만한 거는 저는 오히려 농기계 쪽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요. 농기계는 전반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조금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농기계를 하는 업체가 그 실제 그 존디어란 그 농기계 글로벌 농기계 회사에 연동돼서 농기계 쪽도 그 주가 상승의 그 추세가 그렇게 꺾이지 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농기계 쪽을 좋게 보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 재건 그 테마하고도 연결돼서 실적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저는 오히려 그 비료 쪽보다는 농기계 쪽을 조금 더 그 기계 쪽하고 연관돼서 보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종목입니까?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대유라는 종목인데요. 대유. 대유. 예. 자, 좋습니다. 대유. 오늘 3% 오른 5,09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닥권이네요. 마침 저희 지금 비료와 곡물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에그플레이션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방금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창립 72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기념사를 통해서 앞으로 통화 정책은 뭐 여러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3분기에서 4분기의 물가 상승 피크일 것이다. 에그플레이션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마침 그런 발언을 했네요. 자, 그렇다면 이성우 이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세모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테마주 접근할 때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정해주고요. 시장이 정해졌을 때 그 새로운 그 테마 재료가 생겨났을 때 주가가 제일 강한 걸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거를 언제 매매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 차트 한번 볼게요. 그냥 뭐 아주 심플합니다. 단기 평선에 주가 붙었을 때 매매하시고 거기에서 밀리면 손절. 거기에서 상승을 하면 들고 가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기술적인 대응입니다. 그렇다 보니 테마주를 매매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기술적인 포인트를 알아 놓으시면 조금 수익에 가깝게 접근을 하실 수 있고요. 제 기준에서는 물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존중하고 한데 저는 다른 매매 스타일이다 보니까 요 뭐 테크닉적인 측면을 알지만은 직접 뭐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자, 2분기 실적 시즌에 일단은 음식료 종목들이 실적이 좋지 않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추려 나가는 거죠. 이 사료와 음식료 그러니까 그 원자재와 그 반대급부가 되는 그 음식료 사업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분기 실적 반영 이후에 만약에 그 시장 같은 경우가 턴을 한다는 가정을 놓고 보면은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매매할 걸 정해놔야 되거든요. 그 기존에 한번 언급드린 것처럼 월별 데이터가 나오는 오리온,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지금 뭐 외식업이라든지 그 급식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좋아질 수 있는 CJ 프레시웨이, 뭐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라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비적인 측면에서 국내의 소비에서 해외로 확장될 때 이런 그 주가의 프리미엄 요인을 봤거든요. 그렇다 보니 삼양식품 요 정도로 종목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니라 시장 국면에서 이제는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이 업종 중에서 내가 시장이 하락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종목, 그다음에 접근을 하지 않을 종목 그런 거를 정해놓고 시장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할 만한 종목이 뭐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시겠어요? 네, 그 CJ 프레시웨이, 삼양식품, 오리온 이런 종목들을 그러니까 한번 예.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대표주를 투자해야 한다. 네네. 자, 저희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좀 결이 다른 의미로 다른 종목들을 좀 추천을 해 오셨는데 오늘 또 이런 곡물과 비료주들의 상승의 트리거가 된 소식 가운데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6월 곡물 수출이 55%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해서 77만 톤 수출하는데 그쳤다고 해요. 자, 세계 곡창지대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 이전에는 매달 최대 무려 600만 톤을 수출했는데 월간 수출량이 170만 톤 정도로 감소한 게 러시아군이 바닷길을 봉쇄해서 이제 이 작은 나무를 통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어 수출량이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수확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보리와 밀에 수출길도 막히고 저장고도 부족해서 잘못하면 곡물 폐기해야 한다고요. 곡물 부족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겼는데 이거 좀 갖다 썼으면 좋겠는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 지속될 것 같다는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테마주들의 거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계속 관련 주식 투자를 강조해 오신 하창원 본부장님, 네. 누보와 신성홀딩스를 저희 필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누보는 스펙 상장, 우회 상장한 종목이라서 사실 요거야말로 약간 테마라고 보고 있고요.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 이제 자회사가 무역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기관이라든지 물량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고 그쪽에 대한 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은 신성홀딩스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신성홀딩스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같이 조금 붙여드렸던 종목이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배합 사료 이제 종합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회사로 팜스토리라든지 뭐 마니커라든지 우리손 FNG 이런 뭐 정다운 뭐 이런 이제 상장사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실적도 이번에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이제 팜스토리 주주분은 좀 싫어하시겠지만 고점에서 좀 지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50억에서 500억 정도의 이런 이 값어치를 일단은 할 거고 이 시총이 3천억 원 수준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매출이 거의 2조 단위로 나옵니다. 영업이익도 이제 1,004억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회사고 사실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좀 적극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이 지금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 수출길이 막혔죠. 해서 육로로 진행을 할 텐데 그 물량은 거의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의미하다라고 보기 어렵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수출길이 계속 막히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뭐 여름
다음 수학기도 마찬가지고요. 겨울 파종까지도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라니냐에 대한 이런 겨울 이제 기후 변화 쪽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라니냐 효과도 3월에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도 가뭄으로 굉장히 힘들었지만 뭐 중국은 이제 홍수고 미국은 이제 가뭄으로 굉장히 작년부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부담감들 계속되고 있고 이제 이 쇼티지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계속적인 이런 인플레이션 기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이제 수출을 제한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인 좀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물론 저도 이제 뭐 급등을 했을 때 바로 따라잡아라가 아니라 이게 한 번씩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섹터가 움직이면은 자연스럽게 사료곡물 쪽에서 비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후로 이 육계라든지 이 정다운 같은 이런 오리고기 쪽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기계로 가고 아까 대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대동인대 대유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대동이랑 대동기업 그리고 TYM이라는 종목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TYM이라는 종목을 1,300원, 요때부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농기계 쪽이 지금 굉장히 좀 좋습니다. 수주도 괜찮고 실적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계속적인 순환매 흐름들이 돌고 있고 분명 이 슈팅이 오버슈팅 나온 종목들도 분명히 있지만 재무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대유도 재무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적 쪽도 괜찮고 그다음에 비료 쪽으로 이제 1977년 정도부터 이제 업력이 있었던 좀 회사고 뭐 업계 이 점유율도 1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눌려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주식을 살펴봤습니다. 자, 시장이 전쟁이 가속화되고 또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땐 당분간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 주식은 또 시장 변동성 이용한 매매가 계속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지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식은 저희 삼성 SDI를 필두로 한 2차 전지 관련 주식을 좀 볼까요? 자, 오늘 삼성 SDI를 비롯한 LG에너지솔루션은 좀 빠지고 있지만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시장 대비 플러스 3%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강합니다. 57만 원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 삼성 SDI는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던 바 있는데 오늘은 리비안에 삼성 SDI의 배터리셀 7,000개 이상을 탑재할 것이라는 소식이 한 언론사를 통해서 단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그동안 계륵이었던 원통형 배터리가 화려하게 부활한다라는 소식도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여러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봤었죠. 그래서 매수의 기회일지 시장이 어려운데 2차 전지는 확실한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바 있습니다. 자, 세 분의 의견은 모두 좀 다른데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5의 의견을 주셨고 이성웅 이사와 김지훈 대표께서는 세모입니다. 김지훈 대표님, 저희 삼성 SDI 같이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세모는 왜 세모죠? 5가 아니고? 2차 전지 업종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소재 업종이 셀 업체보다 더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셀 업체보다 소재 업체가 훨씬 이익률이 좋고 그다음에 그 판가 전이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셀 업체끼리만 비교해봤을 때는 삼성 SDI를 제일 좋게 봅니다.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익률 측면에서 제일 좋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가장 큰 특징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수주 정책에서 굉장히 다소 공격적인 수주 정책을 보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SDI 같은 경우는 차량용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외에 소형 그 IT 부품 그리고 로봇 청소기라든지 아니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도 탄탄하게 실적을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의 가장 실적 방어력이 좋은 회사 측면에서 삼성 SDI를 저는 보고 있고요. 4680 같은 경우는 계속 팔러랑 구축한 부분이 최대한 빠른 2024년 말에서 2026년에 본격적으로 양산화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 여전히 전체적으로 10% 미만이기 때문에 삼성 SDI도 전기차가 가면 계속 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5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시잖아요. 네. 삼성 SDI가 또 앞으로 실적 기대감도 계속 강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면 시장 대비 좀 강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는 좀 아쉬워서? 그렇죠. 조금 더 아쉬운. 이렇게 호재가 있다면 좀 더 강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장 때문에 좀 눌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호재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었던 것인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기보다는 예. 소형주의 약간 이슈가 붙는 쪽에 대한 이런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되다 보니까 긍정적인 모멘텀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 주가가 한번 좀 강하게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주가가 올라오게 됐을 때 좀 이 평단을 낮추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정리하셨다가 다시 좀 시장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매매 전략들도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 앞에서 이제 주요 이벤트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저는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뀔 수 있는 일단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이 분명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텐데, 일단 실적에 대한 상승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뭐 이제 사업권들에 대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2차 전지가 역시나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강력하게 버텨줬던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다음 앞으로의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뭐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조금 분할로 접근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좀 동그라미 의견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는 더 올랐어야 되는데 왜 이 정도밖에 못 오르나라가 네,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게 진짜 궁금해요. 네. 그 영화 아저씨 보면 원빈이 그 대사를 하는 게 오늘만 사는 사람, 내일 사는 사람은 오늘 사는 사람한테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이 그런 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자, 삼성 SDI 왜 오늘과 비교를 하자면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순이익과 멀티플 내년 거를 땡겨오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것만 보면 미들 케이스가 10%의 상승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 보수적으로 멀티플을 낮추면은 한 자릿수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떨어지겠죠. 네, 그 요인을 지금 주가에 대입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나머지 좋습니다. 뭐 새롭게 이제 뭐 리비안이라든지 기타 저희가 실적의 증대 요인 그때 나왔을 때의 환경에 맞춰서 이제 뭐 멀티플을 더 주던지 하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미들 케이스를 대입했을 때 10%의 상승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물음표를 달고 이 종목을 뭐 강강하게 들어가기에는 부담이라서 저는 세모를 드렸고, 이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매도의 실익이었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템포를 늦춰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유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상승에 대한 캡 부분이 몇 %는 열려 있다 보니 그것을 감안하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시장에 대한 물음표, 그 시장에 대한 물음표가 종목 같은 경우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밀릴 때 같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는 그거를 기억하고 오늘만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만 사겠습니다. 삼성 그래요. 지금 그래서 오를 때마다 빨리빨리 뭐 이익 실현하고 넘어가는 게 이런 장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삼성 SDI 섣불리 매수하는 의견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눈물의 카카오, 눈물의 네이버, 네카오. 그래도 오늘 좀 반등하고 있죠. 삼성전자 빠질 때 꼭 같이 나오는 주식명이에요. 오늘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다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네이버 23만 6천 원, 카카오 7만 원 선 훼손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세 분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전략을 여쭤봤는데 모두 다 다른 의견입니다. 김지훈 대표 뭐예요? 고르라는 겁니까? 뭡니까? 네이버는 O, 카카오는 X, 하창 본부장 X, 이성웅 이사 세모의 의견 주셨습니다. 김지훈 대표님께서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는 O, 카카오는 X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일단 네이버는 제일 중요한 게 커머스하고 그 컨텐츠 부분인데요. 커머스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래액 자체가 지금 쿠팡이 한 38조인데 네이버 커머스도 지금 33조니까 비슷한 정도 수준인데 그
전체 이 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분기만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0% 정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컨텐츠 쪽에서도 계속 지금 30% 넘게 성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연간 매출을 봤을 때 여전히 실적 추정치가 그 네이버도 매출액이 계속 줄어들고는 있지만 8조 2천억대로 매출액은 한 20%에서 25% 정도 성장이 나오고 영업이익도 1조 3천억대에서 지금 1조 6천억대까지 영업이익이 한 25% 정도 그러니까 전체 실적 성장이 나오는데 PR은 계속 실적 증가폭보다 지수가 더 빠져서 PR 낮아진 게 더 크거든요. 지금 PR 지금 26배 수준이니까 그래서 저는 네이버는 고를 드렸습니다. 저기 지금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파는지 저희가 좀 자막으로 준비를 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신저가입니다. 신저가인데 네이버가 작년에 얼마까지 올랐는지 기억나시죠? 46만 원. 네. 반토막. 카카오 6만 원대인데 이제 4월에 액면 분할한 이후에 처음으로 6만 원이에요. 외국인들도 계속 팔아요. 아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X의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거 좀 지속적으로 이제 그때 이 규제가 나왔을 때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번에도 한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이제 가기 그렇죠. 직전에 저희 했었어요. 네, 했었고 네. 그때도 저는 X 의견 나왔고 X 의견 드렸고 훨씬 더 많이 빠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랑 의견이 동일합니다. 그때 좀 시간 관계상 좀 많이 말씀을 좀 못 드렸었는데 그 액면 분할 쪽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액면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시기상으로 지나기는 했지만 액면 분할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 자회사들의 상장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고 일단 주가가 올라갔었다라는 측면이 조금 있었다라고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때도 6만 원대, 6만 5천 원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가격대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커머스나 뭐 이런 부분들 다 좋습니다. 웹툰도 저도 즐겨 보고 있고 다 좋은데 일단은 이 정부에서 조금 이 플랫폼 회사들에 대한 규제를 완벽하게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물음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전히 좀 주가의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겠지만 일단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약간의 이런 정말 업종에서 턴이 될 만한 이벤트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때는 조금 만약에 주가가 횡보를 하더라도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약간의 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간 조정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하락을 했고 워낙 고점 대비해서 많이 눌렸기 때문에 그만큼 발목이 잡혀있던 분들이 많고 아마 본전이 왔을 땐 본전 심리가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금리 인상기이고 성장주가 조금 매력도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 카카오 아직 그 비싼 주가 수준에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그 성장주 그리고 성장주 같은 경우가 금리 인상기에 할인 요소를 대입해 보더라도 아직 비싼 구간에 있고요.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네이버, 카카오는 영원히 반등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뭐 투매가 한두 차례 된다는 가정하에 그러한 그 수급의 매도가 나오고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에서 레벨 다운 됐을 때 과대 낙폭으로 그냥 바닥에서 기본적으로 10% 20%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는 그 시장의 그 하락 이후에 그 턴을 할 때 그 턴의 포인트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체크할 수 있는 제 부분을 언급을 드렸고요. 그러한 시기 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가 아무도 안 볼 때 그런 식의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기억해 두고 만약에 시장에 변화되는 요인, 그 V자 반등 요인이라든지 그게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진짜 그 성장주가 오를 때 대표적으로 올랐다가 성장주의 우호적인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그야말로 속칭 패대기 치는 주가의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 세 분 모두 아주 썩 그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주기에는 어렵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군단과 함께 했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 본부장,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우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